네, 바이오는 그래도 올해 좀 좋았다가 최근에 좀 흔들렸다면 올해 내내 좀 주주들 힘들게 했던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23년에 상승할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섹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 왜 이렇게 중간이 없는 걸까요? 예, 너무 올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약간 거품을 좀 빼는 시기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목적지가 어딘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고 또 보조금 관련해서 2차 전지가 좀 피해갈 수 없으니까 또 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유럽은 또 한 회사가 망한다 그러고 우리 전망은 일단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전망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이요. 네. 일단은 뭐 투자가분들이 이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방송 나가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이제 셀업체하고 소재 업체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 차별화가 당분간 진행될 수 있다. 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배터리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온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 이미 미국에 사실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벌써 공장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있는 공장이 있고 추가 지금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뭐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없다. 보조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미국 내에서 지금 배터리를 생산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네, 노스볼트가 망할 때도 배터리 만들기 너무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여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유럽 네. 업체잖아요. 네. 근데 미국 내에서 공장이 미국 기업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보조금을 못 받더라도 만약에 운이 안 좋아서 보조금 못 최악의 받더라도 경우라고 최악의 경우죠. 네. 그렇더라도 결국은 그 배터리 시장은 독점할 수 있다. 비싸도 이거밖에 살 게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파나소닉도 지금 공장을 지금 추가로 늘리진 않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일단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미 이제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생산 라인들이 인프라들이 사실 이제 약간 확대되기 시작했거든요. 뭐 전기차 판매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은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 테슬라도 이제 멕시코 공장 하다가 이제 스톱했는데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재개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100만 대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폭스바겐하고 저기 회사가 또 합작을 해갖고 좀 공장 새로 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지금 벌써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셀 업체들은 저는 결국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그런데 소재 업체들은 문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관세에 걸리죠.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셀 업체,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이제 소재 업체들이 되게 크거든요. 특히 원래 이제 소부장하면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역 상사, 그다음에 엔화가 다시 또 약세로 다시 돌면서 결국은 소재 업체는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업체들하고 같이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을 좀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두 업체는 좀 약간 차별화되어서 보는 게 맞고 일단은 먼저 셀 업체가 올라오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 셋업이 먼저 가야 이제 소재도 그렇죠. 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셀 업체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 정도 올랐다. 그런데 소재 업체들은 4배, 5배가 올랐단 원래 말이에요. 주가는 원래 그렇더라고요. 원래 이제 중간 납품하는 데가 너무 올랐다가 빠졌다는 사실 이제 거예요. 미국하고는 틀리죠. 미국은 당연히 완성품 회사들이 가장 수익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재 부품 회사들인데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예전에 휴대폰도 애플보다 맞습니다. 우리 그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엄청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는 이게 약간 국장의 특성 같기도 해요. 국장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작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저는 얘기했던 스토리들이 약간 과장이 돼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스토리대로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전기차 생산 인프라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셀 업체들은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겠냐. 하지만 소재 업체들은 조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북미 시장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트럼프 때문에 변수도 가장 커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변수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표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 좀 다른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달려가는 게 두 업종이죠. 반도체와 2차 전지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돈을 준 데서 간 거였는데 지금 이제 안 준다라 그러니까 이제 곤혹스러운 거죠. 안 줄 수 있게 된 거죠. 안 줄 수 네. 이제 지금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바이든이 370억 달러에서 사인했는데 지금 네. 지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건 이제 반도체 얘기는 아니니까 논의를 치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우리가 필요해서 가는데 보존까지 준다 그래서 갔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극단적으로 안 주게 되더라도 우리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처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재무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네. 보면 일단 우리는 준다고 해서 못 받은 건 억울하긴 하지만 공장이 거의 완성 단계고 빠르면 내년부터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경제적 혜자를 나타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미 우리는 공장을 갖고 있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이게 시장이 이제 캐즘이 국폭되기 시장이 커지게 되면 말씀하신 일본 기업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 수 있느냐라고 보면 감가상각 이게 공장을 지으면 비용이 들어가는 감가상각 떨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가상각을 먼저 떨어버리면 똑같은 100%에 만들 수 있는 거를 우린 80달러에 팔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게 경제적 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에 있어서 보통 먼저 선점을 해서 공장을 지어놓으면 후발주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과거 태양광이 그랬죠. 네. 그런 것처럼 특히 제조업이 제조업이 갖고 있는 크죠.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게 나중에 보정을 주던 관세를 하던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은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개화돼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그게 관건이지 개화만 된다. 근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개화는 되긴 되겠죠. 근데 개화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변동성은 그걸로 봐요.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네. 그 데이터들이 어마무시하게 컸었던 것들이 갑자기 여기서 캐즘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할 때에 대한 것들은 전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근데 꿈이 너무 컸다. 네, 어떠한 기업, 어떠한 산업도 캐즘은 있어요. 근데 캐즘 때문에 망한 게 있고 캐즘을 극복한 게 있죠. 네. 캐즘 때문에 망한 게 뭐죠? 엑셀 기기. 네. 엑셀 기기 얘기 나올 때만 하더라도 증권업계에서 6개월을 울고 먹었을 텐데 네. 지금 엑셀 기기 얘기조차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굉장히 400만 멀게 원짜리 느껴지네요. 게임기를 사겠습니까? 네. 라는 거죠. 전기차도 처음엔 좋다라고 해서 얼리어답터들이 샀습니다만 캐즘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단순하게 시간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시간이 해결하려면 누구든지 나는 다음 차를 전기차로 살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저만 해도 다음 차는 전기차가 당연하다고 이게 생각했는데 생해야 되는데 한동안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가 올라가려면 어떠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누구든지 내 차를 다음에 나는 전기차로 살 거야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시간을 견뎌야 인프라 된다. 같은 게 더 수월. 인프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종도 이제 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종은 이제 근데 무서운 것은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에 폭스바겐 사태도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폭스바겐은 자기네들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폭스바겐이 독일 정부에다 내놓고 우리 보조금 폐지하면 독일 공장 폐쇄할 거라고 한 거죠. 아니 한국에서 막걸리 회사가 내가 지금 저기 중국에서 만드는 게 더 싸니까 한국에서 막걸리 안 만들 거야라고 선언한 거랑 거의 실제 비슷한 거죠. 김치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네.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 워낙 지금 이제 보조금으로 밀어내기를 해가지고 이 시장에 있는 물량과 이게 단순하게 산업만 놓고 보면 네. 분명히 이제 미국에서 개화가 되면 우리가 먹잘 것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이 재고랑 이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도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면초가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도 그 투자 경험 중에 뭐 연준에 맞서지 말라 뭐 이런 네. 얘기 있잖아요. 근데 좀 약간 바꿔서 중국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 왜냐하면 중국은 심심한 굴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굴기를 한다는 건 돈이 안 되는데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태양광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얘기해 달라고 중국을 이제 보시면은 네. 뭐 전 세계 지금 뭐 전기차 판매량 뭐 소비량이 거의 한 60%를 이제 55%죠. 뭐 중국이 뭐 반 이상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근데 2023년 작년 1월달에 중국 정부가 개인들한테 이제 살 때 이제 그 보조금을 줬거든요. 그 보조금을 폐지를 했어요. 그 보조금 중에서 뭐만 남겼냐면 이제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남겨놓고 세금만 깎아주는 그쵸. 걸로. 번호판. 예, 예. 중국 번호판인데 전기차는 번호판 비용이 없어요. 먼저 주죠. 근데 변호판이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싸죠. 저 일반 차 같은 게 거의 뭐 몇 천만 원인데 그래서 전기차를 사면 번호판 값을 안 내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추운 먼저 날씨에도 나고 많이 하더라고요. 먼저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때 보조금을 깎았을 때 네. 일단은 이제 그 개인한테 주는 보조금이죠. 네. 그것을 없앴을 때 다들 이렇게 되면 중국 전기차 시장 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판매량이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다음에 결국 3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 12월 달까지 가면서 결국 전년 대비해서 4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캐즘을 사실 그때 극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뭐 번호판 얘기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번호판이 저기에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샀을 때 그때 이제 가장 캐즘을 극복할 수 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저가입니다. 네. 그리고 차종이 너무 다양해요. 예, 정말 많더라고요. 대중화입니다. 대중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싸게 해갖고 네. 고급화 전략이잖아요. 예, 자율주행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럼 싼 거 사라, 싼 거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 캐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중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개가 더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저가 모델도 나와야 되고 다양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캐즘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벌어져 있어 갖고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진 않아요. 어디든지. 그리고 최근 보시면 이제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도 저가 생산 라인, 소형 자동차의 전기차 라인들은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캐즘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뭐 중국 케이스를 본다, 또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은 그렇게 뭐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뭐 캐즘 얘기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쵸. 이 캐즘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언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전기차의 종류가 휴대폰 계속 훨씬 그쵸. 많더라고요. 화웨이도 만들고 네, 뭐 샤오미도 그냥 만들고 쇼핑몰에 가면 다 전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좀 이제 사실 백기기를 잘하다 보니까 겉보기는 벤츠고 안은 BMW고 막 그런 식이더라고요. 너무 잘 나오고. 저희도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저희가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기 때문에 반도체를 이제 위탁 맡기면 이제 그걸 막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휴대폰을 잘 만들어주는 데가 이제 폭스콘이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또 위탁 생산을 해요. 화웨이라든지 샤오미 같은 거 어디 하면 세레스그라는 데가 위탁을 해주는데 거기가 테슬라보다 더 잘 만들어요 지금 전기차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마저 그냥 전자제품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커졌거든요. 그냥 바퀴 달린 휴대폰 휴대폰 같더라고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자율주행 같은 차별화는 아직은 없지만 전기차로만 딱 놓고 보면 근데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를 보면 이게 테크다. 이건 전기차가 아니라 이건 테크놀로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극복 가능하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극복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수준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죠.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내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 세계 시장의 50%를 이제 갖고 간 거죠. 그렇죠. 중국차 중국에서만 팔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물론 유럽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내년부터 들어와가지고 매년 신차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중국 전기차를 여러분들 쓰고 계실 거예요. 오늘 혹시 시내버스로 출근하셨나요? 시내버스 중에 10% 조용한 거 있죠. 조용한 거. 시내버스 중에 10%는 BYD일 네,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렇고요. 그게 그 어떻게 보면 특성인데 그 시내버스에 왜 전기차가 들어왔느냐라고 보면 이게 일정 거리에 동일한 노선을 가니까 이게 저녁 때 충전해가지고 하루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일단 택시가 대부분 다 전기차가 되는 부분들인데 미국이 안 맞는 게 보면 미국은 일단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부분들, 완충에 대한 부분들이 그건 논외를 치고 어찌됐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중국 시장이 커졌고 우리도 커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적자 수준까지 줄어들거든요. 특히 이제 LG에서 같은 경우 보조금을 못 받으면 적자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용 구조를 봤을 때 이 작은 매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분 포인트 정도의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여기서 매출이 정체된다라면 결국 비용 때문에 적자가 SK온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못 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2분 포인트를 넘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비대해져버렸다라는 거죠. 사실 보조금이 기업 입장에서는 100% 이익 같은 거잖아요. 그게 없어진다면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빠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할 때 생각해야 외부 변수를 빼야 되는 거, 환율 변수 빼야 되죠. 그다음에 보조금 변수 빼야 되고 봐야 본질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낮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뭘로 이익을 냈냐라는 거죠. 그렇죠. 기업의 본질은 매출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건데 보조금 받아서 이익을 냈다라는 것은 내가 월급 못 벌어 왔는데 아빠가 용돈 줘가지고 이익 난 거는 그건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빠 마음이 바뀌면 이거는 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중국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등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어떤 향후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커지는 부분과 뭐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 원인도 사실 중국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좀 부실한 것도 이게 중국이 그런 식으로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굴기를 하니까 그만큼 중국은 네. 이제 정보 부족을 받아가지고 소위 이제 먹튀 기업들이 많았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공장을 네, 보조금 과금을 장사. 채워서 네. 보조금 받아가지고 네. 뿌려서 그냥 야적장에 쌓아놓고 난 네. 보조금 받고 간다. 네. 이런 어떤 전략이고 그게 이제 폭스바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고 가장 중요한 게 테슬라가 거기서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원래 테슬라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이제 신차라는 것이 지금 이제 2025년형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2025년형이 몇 월 달에 나오냐면 과거 10월 달에 나오다 요즘 8월 달에 나와요. 네, 요즘 여름 되면 여름 되면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여름 되면 나오면서 가격을 올리죠. 그게 어떻게 네. 보면 자동차계가 갖고 있었던 하나의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새로 완전히 바꾸지 않더라도 몇 년형에 따라서 요금을 올렸던 거죠. 네. 그런 거였는데 테슬라는 작년 1분기 때 뭐였냐면 시가였어요. 네. 무슨 횟집도 테슬라의 아니고. 특징이죠. 그러니까 무슨 한 달에 생선도 아니고 왜. 한 달에 가격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차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새로운 모델 이게 가능해? 네. 앞으로 이게 가능해? 이걸 봤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한 분기 만에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중국에서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 인하 정책을 네, 펼치잖아요. 그때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테슬라 재무제표는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격 인하 정책의 함정이 뭐냐면 가격을 인하해서 파이를 키우는 건 맞지만 그만큼 파이가 안 늘어나면 그 비용은 누가 떠안는다? 다 이익이 사라진다는 거죠. 고스란히 기업체가 떠안는 네. 거죠. 그걸 하청업체한테 전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에 있어서 테슬라의 가격 전략이 실패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로지 미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파이가 커지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우리가 걸릴 수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대표님 그러면 북미 시장이 늘어나야 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테슬라가 모델 2하고 로보택시를 하면 네.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늘어나죠. 예,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에서 큰 하나의 빛 같은 건데 늘어나고 네. 또 이제 멕시코 공장을 이제 가동을 네. 이제 다시 또 이제 재개를 시킨다. 네. 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북미 이제 미국에서만 테슬라가 지금 생산하는 게 지금 한 100만 대 좀 넘게 하거든요. 근데 멕시코 공장이 거의 100만 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양쪽 합치면 200만 대거든요. 그러면 그 멕시코의 공장에 그런 배터리를 댈 수 있는 게 지금 파나소닉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파나소닉은 이제 지금도 거의 지금도 이제 거의 그 상태에서 네. 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멕시코 공장에서 만든 게 당연히 이제 남미 쪽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또 이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미국 시장 하나만 놓고 그냥 현미경으로 쳐다본다면은 답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미 지역을 말씀드렸거든요. 전체로 보면 그렇죠. 커진다. 캐나다 공장도 이제 네.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이제 원래 나프타 때문에 뭐 멕시코라든지 북미 쪽에서는 사실 이제 세금 없이 다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또 트럼프가 또 그걸 또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좀 시끄럽긴 한데 그건 뭐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북미 지역에서 일단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퀘스천 마크다. 하지만은 생산 인프라 이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일단 팔리는 건 모르겠지만 만드는 건 늘어난다. 있죠. 만드는 것은 확실히 늘어나고 그게 이제 네. 뭐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뭐 아르헨티나로 갈 수도 있고 뭐 네, 일본으로 갈 관세 수도 있고 피해서 다른 데로 갈 예, 수도 다른 데로 있고. 갈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일단 생산 인프라 확대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저희가 집중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그 긍정적인 네. 뉴스를 또 보면 이런 부분들을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된다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다 달려들죠. 그렇죠. 돈이 된다는 모든 기업들이 달려들다가 결국 생각보다 돈이 안 벌리면서 망하는 기업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이런 표현 쓰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주식 시장도 뭔가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야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뭐 그냥 네, 그런 걱정이 있어야 또 올라간다는 이제 있으니까. 극단적인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노스볼트의 파산이 그런 하나의 어떤 시그널인 거죠. 그러니까 노스볼트 파산이 이꼴 우리한테 바로 수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노스볼트 파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더 이상 보조금을 안 돼서 중국 기업들이 뭐 전기차 공장이 100개라면 그 중에서 한 50개 망해버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도 폭스바겐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갖고 오지 말고 자국에 생산해라라는 식으로 하면서 어떤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가 2차 전지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이제 100점 만점 중에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컸었던 부분들이라면 노스볼트 파산은 한 5점 정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테슬라의 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그건 한 15점짜리가 되고 이게 차곡차곡 모여서 결국에 그게 임계점이 오는 순간이 오면 폭발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두 분 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일단 노스볼트의 부도는 우리 같은 데도 사실 별로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단기 판매는 모르겠으나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숫자로 찍히면 2차 전지의 이제 추세적 반등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두 번째 주제까지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혹시 같은 주제로 모시게 되면 좀 긍정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